드디어 당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와서 촬영을 잠시 진행을 했던 곳인데, 여긴 소리쟁이 밭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무를 좀 하러 왔거든요. 이 소리쟁이 국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소리쟁이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들 좀 뜯으러 왔는데, 지금 이쪽에 벌써 트랙터들이 나와서 이제 밭을 다 이렇게 이제 갈고 있네요. 지금 이제 바로 그런 철인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도 콩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해는 콩이나 뭐 다른 작물들을 심을 것 같습니다. 얼른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채취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두 가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제대로 이렇게 촬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리쟁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서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문만 열고 나가면 뭐 도시나 뭐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어디서나 관찰이 되는 그런 식물이죠. 주로 이제 그런 하천변이나 뭐 강가 주변, 뭐 냇가 이런 물기가 많은, 습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나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물로 그리고 또는 약초로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지역에서 채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올 때 이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많이 좀 크게 되면 좀 질겨지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잎도 상당히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물로 이용하실 때는 지금 요 정도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뜯으면 미끌미끌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데쳐가지고 무쳐 드시거나 이제 국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욱국보다 더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흔하지만 기호도가 좋은 우리 들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한 수백 평 되는데 진짜 이렇게 일부러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상세 설명을 잘 안 드렸거든요. 뭐 먹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뭐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효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일단 뭐 이롭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독초만 아니라면은. 그래서 오늘은 나물로서의 이용 방법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에 이제 뭐 효능 같은 것을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름이 소리쟁이에요. 소리쟁이.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 소리. 제가 먼저 그 묵은 줄기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면 납작하고 동그란 씨앗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게에도 보면 이제 앞에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정문이 있고, 그리고 주방 쪽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바람이 이제 거의 없는 날에도 주방에 밖에 문을 열어놨다가 갑자기 쿵 하고 닫게 되면 저쪽 한 10여 미터 앞에 문이 들썩하고 움직여요. 그 홀에 있는 저는 그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종을 달아놨는데 종이 이렇게 울려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왕관 아시죠? 뭐 금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왕들이 머리에 썼던 금으로 된 그런 왕관에도 보면 아주 얇은 금으로 만든 아주 얇고 동그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 주변에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벗어 놓고 있으면 밖에서 이제 그 궁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안에가. 이제 누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금으로 된 그 얇은 그곳이 막 흔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척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제는 뭐 왕권을 이렇게 찬탈하기 위해서 뭐 암살이나 뭐 독살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관이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어떤 이제 자기 위험으로부터 왕이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리쟁이에요. 소리쟁이. 그리고 요 이제 소리쟁이는 이제 약용을 하는데, 약용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런 어린 순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뿌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캐는 호미를 안 가져왔는데, 뿌리의 모양이 그 양의 발굽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 근자를 이제 끝에 붙여서 양재근, 이제 굽 제자를 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산에 나는 그 노루발 풀이죠. 노루의 발. 이제 사슴과이기 때문에 사슴 녹자를 써서 녹제초, 말굽자, 사슴녹에 말굽자를 이제 붙여서 녹제초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루발풀을. 이것도 마찬가지. 양의 발을 닮았다고 그래서 발굽을 닮았다고 그래서 양제근 뿌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효능은 이게 이제 염증을 다스리는데, 특히 이제 요 위장 계통이나 대장 계통에 이런 염증을 없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장암을 그런 사례들도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한방서에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대장암을 완치한 그런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탈모에 상당히 좋습니다. 탈모 있으신 분들. 이제 염증이란 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아까 이제 염증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에 염증 때문에 탈모가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질환에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맛이 상당히 그 새콤새콤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들어있는 게 이제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제로도 이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요거는 이제 성질이 일단 나물은 그래요. 나물은 독이 없고 그리고 약간 쓰면서 약간 신맛이 살짝 있고 단맛도 살짝 돌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병에 쓰실 때는 이제 요 지상부를, 요 연한 순을 요걸 이제 달여서 드시거나 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이용하실 때는 뿌리는 좀 달라요. 요거는 뿌리에는 독성이 약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 좀 냉하다고 해요. 그래서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시금치하고 비슷하잖아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좀 조심해야 될 성분이 이제 수산이라고 하잖아요. 수산 성분. 그 산 성분이 우리 몸속에 이제 칼슘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결석을 만들어내죠. 결석. 그 딱딱한 돌덩이처럼 생긴 그게 바로 칼슘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칼슘이 덩어리까지 질 정도면 칼슘이 과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냐, 이런 몸에 생기는 결석이란 것들이 보통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한 내용으로는 오히려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칼슘이란 거는 보통 이제 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도 좀 들어있고요. 원래 이제 뼈 속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칼슘이란 거는 이게 이제 중화제로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을 중화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꼭 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잘 먹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중화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이제 남는 칼슘들이 있잖아요. 남는 칼슘이 다시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 있는 칼슘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이제 이런 산성분을 만나가지고 산성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뭉쳐지잖아요. 우리가 두부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간수를 많이 이제 쓰잖아요. 간수 이제 소금에서 나오는 그 간수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 때 이제 대용으로 식초를 이용해도 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식초를 넣으면 단백질이 뭉쳐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속에 남아 있는 칼슘들이 그런 산성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뭉치는 게 바로 결석입니다. 그래서 뭐 요로 결석 같은 거는 이게 치료하는데 상당히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해요. 뭐 여자분들 그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마취 주사로도 그 통증을 없앨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증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들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칼슘 덩어리가 이제 결석이라고 해서 칼슘이 많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결핍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우리 몸속에 영양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그 비만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비만조차도 원인은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뭐의 결핍이냐? 칼로리만 높은 음식.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거예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가공식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칼로리도 가공식품이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공식품들 만들 때는 반드시 그쪽에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정제된 밀가루나 정제된 소금이나 정제된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정제가 되어 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제라는 거는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미네랄이 없어요. 우리 몸엔 작은 양이지만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만증들도 어떤 우리가 영양소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 때문에 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장사를 하면서 이제 손님분들 이렇게 질병들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러면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자, 역류성 식도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물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화액이 이제 위산이잖아요. 위에서 나오는 산. 이제 강한 염산이잖아요. 위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가면, 약국에 가면 거기서는 제산제를 줘요. 그 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줍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유가 저염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염식. 자, 위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위액이 나와요. 근데 위액이 그냥 나오면 아래로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위라는 위장의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렇게 밸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래 밸브와 위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잠궈주고 그 음식이 들어있는 그 위장 안에 이제 소화액, 위액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동양 사람들은 위액이 좀 적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위액이 적어지게 되면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잖아요. 이제 잘 이게 섞어지질 않으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쪽에 있는 밸브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위쪽으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위액이란 거는 강한 산성, 산성인 염산이죠. 염산은 화학식으로 HCl이에요. HCl. 우리의 소화액, 위액은 HCl. 그러니까 수소와 염화류가 이제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수소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H2O잖아요. 그 물 속에서 수소는 얼마든지 우리가 몸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염화류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NaCl.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야만이 이 동양인들이 부족한 위액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이제 동남아 문화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젓갈이죠, 젓갈. 네.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위액이 적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옛날부터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젓갈이라는 음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요런 게 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도 우리가 너무 요즘에 짜게 먹지 말아라 하니까 자꾸 이제 원래 이 동양인들은 이 위액이 적은데 거기다가 저염식을 함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럼 짜게 먹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적당히, 우리 몸이 원하는 선에서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막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몸에서 소금을 원하는데 우리 입에서 당긴다는 건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먹게 하지 말자. 적당히 내 몸에 맞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나온 물론 논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학회지 같은 데서도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교수님 말씀 들은 건데, 소금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잠깐 혈압이 오른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로 우리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바로 그런 문제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거 캐려면 정말 아주 노력을 해서 땅속 깊숙이 또는 이런 하천에서 살금 채취하듯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이런 보물을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진짜 무수히 많은 이 건강 정보들 중에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만드는 제약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들, 그리고 또 어떤 협회들, 다양한 협회들 이름을 들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댓글에 그 영상을 하나 제가 링크를 해 놓을게요.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그 영상을 눌러서 영상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정말 숨어있는 보물 같은 영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맥과도 같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영상들이 괜찮으시다면 그분 영상도 꼭 구독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 저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영상은 이 정도 찍어드리고 저는 이제 채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톡방에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